아이고,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머니, 제발 그 아프단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기영아, 나는 그냥 혼잣말 한 거야. 우리 엄마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한 번 안 해요. 좀 본받으세요. 나는 너희들 부담스러울까봐 아프다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프면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가세요. 아니면 친구분이랑 가던가. 하긴 어머니는 친구가 없죠. 그런 격에 옆에 있을 친구가 없겠죠? 저는 가족이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아프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지겹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 가족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미, 올해 68살입니다.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인생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정미라는 이름은 참 곱지만 제 삶은 한 번도 곱게 흘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직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지요. 갓 30이 넘은 여자가 혼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저는 뭐든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고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밤에는 청소 용역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피곤해 눈을 뜨지 못할 정도여도 아이 얼굴만 보면 다시 힘이 솟았습니다. 기현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죠. 엄마, 나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땀에 절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겐 친구가 없더군요. 늘 일터와 집만 오가니 누군가와 허물없이 지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식구 잘 건사하면 그게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자존심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다. 그것이 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성했고 저는 이제 환갑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이 앞에서는 그 어떤 자존심도 소용이 없더군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졌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바닥을 서성이고 허리 통증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두근거려 깜짝 놀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입술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프다. 하지만 저는 꾹 삼켰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특히 더. 혹여라도 짐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더군요. 어느 날은 밥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려는데 허리가 찌릿하게 저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움찔하더니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 희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놓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아프단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아파도 딸 걱정할까봐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좀 본받으세요. 그 순간 제 손에 쥔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제게 향한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편의 토로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들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아들 기현은 옆에서 눈치를 살피며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나를 향한 그 차가운 말에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 꾹 참고 살았는데 겨우 흘러나온 몇 마디 혼잣말이 이렇게 지겹다 소리를 들을 만큼 큰 잘못이란 말인가.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엄마 이야기를 꼭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친정엄마는 아프다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아도 희영은 작은 기침에도 달려가 모시고 다닌다는 것을요. 병원 대기실에서 딸과 함께 있는 노부인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내 팔자에 딸이 없으니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늘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 이후 저는 더욱 입을 닫았습니다.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마음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장을 다녀와 허리가 끊어질 듯해 부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허리가 쑤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또 말했구나. 또 며느리 귀에 들어가겠지.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저를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그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내 아픔을 말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눈물이 목으로 차올라 꿀꺽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제 귀에 남아있던 그 무렵부터 저는 병원 갈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귀찮은 존재로 보이면 어쩌나, 또 지겹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앞서서였지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제 옆에는 늘 누군가의 딸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워주며 엄마, 조금만 기다려. 금방 진료 들어갈 거야. 다정하게 속삭이는 딸, 차트를 대신 내밀며 의사에게 꼼꼼히 묻는 딸.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병원 올 수 있었을까?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래 울림이 되어 맴돌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친구에게 자랑하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휴가 내고 나랑 건강검진 같이 가준다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역시 딸 키우길 잘했어. 그 순간 제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부럽네. 나야 뭐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도 기연이와 희영이 앞에서는 늘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내가 힘들다 말하면 저 사람들은 또 나를 짐처럼 볼 거야.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이미순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러자 미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평생 참아온 거 알아. 근데 그렇게 다 삼키고 살면 언니만 손해야.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왜 꼭 자식 눈치만 보면서 살아?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누웠을 때 미순 여사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하지만 저는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 주기 싫다는 마음과 이미 지겹다 소리를 들었다는 상처가 뒤엉켜 저를 더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더 닫아버렸습니다. 아침이면 진통제를 챙겨 먹고 저녁이면 파스 냄새로 방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기연과 희영이를 만나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물어보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지. 너희나 잘해라. 그 말 끝에 씁쓸한 웃음이 묻어나오는 걸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사돈댁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 손 가득 딸이 사다 준 반찬을 들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해줬어요. 나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왔지 뭐예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딸 가진 게 복이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반찬 뚜껑을 열어보니 비어있는 냉장고가 서글프게 보였습니다. 제겐 그런 딸이 없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존재가 며느리 눈에는 불편한 그림자일 뿐이라면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 아들에게마저 솔직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내 마음은 그렇게 구석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애써 자식들을 두둔했습니다. 희영이가 아직 젊으니까, 애도 없고 바쁘니까. 기현이도 회사 일에 지쳐서 그럴 거야. 그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뼈저린 허무함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허무함은 점점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참기만 하며 살아야 할까? 왜 내 아픔조차 남에게는 귀찮음으로 들려야 할까?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우연히 들려온 소리는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 집에 반찬을 전해주고 돌아가려는데 거실 문틈 사이로 낮게 울리는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가려면 곧장 현관으로 향했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오가는 걸 귀가 먼저 붙잡아 버린 겁니다. 내 얘기 같아. 무슨 말일까?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었지만 제 귀는 이미 방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희영이의 날선 목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만날 때마다 어디가 안 좋다고 하시잖아.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혼자 병원에 다니시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늘 조용히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겐 불편이었나 봅니다. 기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를 감싸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겠지. 조금만 참아. 짧고 무책임한 말이었지요. 그 말에 희영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아? 우려 왜 참아야 돼? 결혼한 아들, 며느리한테 의지하려는 거, 그것도 정이야. 차라리 취미 생활을 하시든가, 친구를 만나든가. 하긴 그 성격의 친구도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도 없겠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 살다 보니 가까운 친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며느리가 비아냥처럼 내뱉다니. 그 말이 내 자식 입에서 나왔다면 차라리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며느리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칼끝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받아주는 거지. 남이었으면 벌써 건디 끊었을 거야. 희영의 말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가족이라서 받아준다니.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었구나. 내 아픔조차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견뎌야 하는 무게였구나.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다리의 힘이 풀려 한동안 문 앞에 서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수십 년간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거친 세상을 버텨낸 시간들. 어린 기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 엄마, 내가 크면 엄마 지켜줄게. 그 순수한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제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결국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는구나. 제 속에서 울음이 북받쳤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창문에 희미한 불빛만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제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인기척조차 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차가운 것은 제 가슴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가게 불빛,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제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틈에 서 있는 내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막이 제 등을 눌렀습니다. 불을 켜기도 싫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인가? 내가 그렇게 지겨운 존재인가? 그 말이 메아리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만났던 이미순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참지 마. 그렇게 다 삼키고 살면 언니만 병나. 그녀의 말이 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참아야 하는 걸까? 내가 평생 참은 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제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정막 속에서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사람의 껍데기만 남은 듯 지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제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은 국만 놓여 있었고 젓가락은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조차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간 또 지겹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으니까요.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멍하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듯한 두부와 파 한 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사이에 늙은 것 같아. 그의 눈빛은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나이 드니 원래 그렇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순 여사는 거실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다 들었어. 며느리가 언니한테 뭐라 했는지.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동네에 비밀이 어디 있어?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줄 아나.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남에게 내 치부가 드러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미순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평생 남 눈치만 보며 산 거 내가 다 알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운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또 참아? 그럴 만큼 언니가 못 산 사람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럴 만큼 내가 못 산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기현이가 눈치 보잖아. 괜히 나 때문에 부부싸움 하면 어쩌나 싶어. 그러자 미순 여사가 손뼉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그렇게 다 참고 살다 병나는 거야. 자식이 언니 편 안 들어주는데 언니가 왜 자식 편만 들어? 그게 무슨 부모 자식이야. 언니, 이제 똑같이 해줘. 똑같이. 그 순간 제 안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장터에서 억울하게 돈을 덜 받았는데도 그냥 넘어갔던 일. 그때도 괜히 싸움 만들지 말자 하고 참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느냐? 남들은 호구로 여기며 더 얕잡아 봤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짓밟게 만든 건 내 인내였구나. 이미순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언니, 며느리한테 빌려준 돈 있잖아. 1억. 그거 꼭 받아내. 세상에 자식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바보 되는 거야. 차용증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아들 부부가 집 살 때 빌려간 돈. 그때는 당연히 갚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한은 훌쩍 지났고 그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갚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가만히 있지 마. 며느리가 아프다 소리 지겹다 했지. 그럼 며느리도 아프다 소리하면 언니도 똑같이 해줘. 그리고 돈은 반드시 받아내. 그래야 언니가 살지. 이미순 여사의 말은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이 조금씩 서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기만 해선 안 되겠다. 나를 지켜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제 안의 분노와 자존심이 다시 피어오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는 만만한 어머니, 불편한 짐 취급받지 않겠다. 며칠 뒤 이상하게도 희영이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으로 번듯하게 꾸미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눈 밑이 어두워 보였고 입술마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녀가 연거푸 한숨을 쉬며 아유, 머리가 지끈거려 죽겠네.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순간 제 귀에 번개처럼 스친 말이 있었습니다. 아프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날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순이 말처럼 똑같이 해줘야 한다. 저는 무심한 얼굴로 희영을 바라보다가 일부러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만날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 지겹다. 순간 희영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면 택시 불러서 병원 가든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친정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던가. 그 말에 희영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제가 아프다는데 저는 피식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아팠다. 근데 너는 뭐라 했니? 아프단 소리 지겹다고 했잖아. 내 친정엄마 본받으라며. 그래, 내가 그때 한 말 지금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희영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요, 제 친정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렇게 우리한테만 매달리시냐고요. 저희도 힘든데 맨날 아프다, 아프다.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려주시면 저희가 뭘 어쩌고요? 그 억지스러운 소리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너네 둘이 집에서 나 욕하는 거 다 들었어. 뭐, 내 성격에 친구도 없다고. 너희가 가족이라서 받아준다고? 내가 뭘 받아줬는데? 자주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남처럼 지내는 주제에. 희영은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큰 소리 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너야말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니? 내 친정엄마한테는 안색이 조금만 안 좋아도 달려가면서 나는 혼자 병원 다니라고 내팽개치고 그게 내 본심이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기현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느끼고는 당황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가 커? 희영은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아프다 소리 지겹다. 친정엄마한테 가라고 하셨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인 듯 울먹이는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기현을 바라봤습니다. 기현아, 내 아내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준 것뿐이다. 내 눈으로 봤잖아. 그때 넌 아무 말도 안 했지. 기현의 얼굴은 당혹스러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희영은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 진짜 충격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충격. 내가 한 말 돌려받으니 충격이지? 나도 똑같이 충격받았어. 내 아픔이 내 귀에는 지겨움으로만 들린다는 말. 내 성격에 친구도 없다고 비웃던 그 말. 그게 내 가슴을 어떻게 찢었는지 너는 모를 거다. 거실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희영은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고 기현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더는 만만한 어머니로 남지 않겠다. 희영은 병원에 다녀온 뒤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말투만큼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뻔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지겹다고? 친정엄마한테 가라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희영은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씩씩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니까 지금껏 참고 받아준 거예요. 솔직히 남이었으면 진작에 끊어냈어요. 근데 가족이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받아준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 뻔뻔한 목소리에 제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느릿느릿 말을 꺼냈습니다. 희영아, 무슨 소리야?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라니까? 내가 그때 뭐라 했니? 아프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겹다고 했잖아. 내 친정엄마는 안 그런다고 비교까지 했잖니? 그러자 희영은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그땐 제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어머니가 며칠 내내 아픈 소리 안 하시니까 제가 지쳐서 그런 거예요. 친정엄마 얘기는 괜히 예로 든 거지 그렇게 악의적으로 들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게, 내가 말한 게 내 가슴을 어떻게 갈라놨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겠지. 그래, 내가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참고 산 게 죄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내가 빌려준 1억 당장 갚아라. 희영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 돈 얘기 나오면 곤란해요. 우리 힘들게 집 사느라 고생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가족끼리 돈 빌려준 걸 왜 그렇게 따지세요? 솔직히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갚으라고 하시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제 속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희영아, 주었다니? 언제 내가 준다고 했니? 차용증에 내 이름이랑 기현 이름 다 써놨다. 갚는다는 날짜도 명확히 적혀 있어. 그런데 그 날짜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 줄 알아?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가압류 걸겠다. 희영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자식 집에 가압류라뇨? 남들한테 창피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 수 있어요? 저는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친정엄마한테 가서 돈 빌려서 갚아라. 나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서 빌린 돈도 안 갚고. 그게 더 창피한 일 아니야? 그 말에 희영은 발을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기현이한테 화풀이 하기 시작했어요. 기현 씨,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 가압류하겠다고 난리셔. 기현은 멍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만 비볐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기현아, 엄마는 평생 너 위해 살았다. 내가 필요하다면 뭐든 내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너희 호구가 아니다. 이번 주까지 1억 갚아라. 안 그러면 법대로 한다.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희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기현은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희영은 여전히 씩씩대며 소리를 질렀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 소음조차 이제는 더 이상 제 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묵직한 짐 하나가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순 여사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작은 꽃 자수를 놓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던 삶이 아니라 제 두 손으로 꾸려가는 제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환해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웃음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혼잣말 같았지만 이번에는 떳떳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 자가을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겁던 지난 날들이 뒤로 물러나고 내 앞에는 아직 살아낼 날들이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